손에 상처가 가득한 남자가 정갈한 모습으로 출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는 집을 나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고 엎드려서 차의 바닥까지 확인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직업이 교도관이고, 이 영화는 교도관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었던 1981년의 북아일랜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대처 수상의 연설을 직접 인용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political murder, political bombing, or political violence. There is only criminal murder, criminal bombing, and criminal violence. 북아일랜드 독립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전쟁 포로, 즉 정치범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합의가 파기된 것입니다. 이 남자는 새로 교도소에 입소하고 있는 길렌입니다. 정치범의 지위를 주장하는 그는 죄수복을 거부합니다. I will not wear the uniform of a criminal. I demand to wear my own clothes. 하지만 교도소는 사복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담요 한 장뿐입니다. 카메라가 잠시 그를 비추지 않는 사이 그의 머리에는 폭행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가 들어간 깜방은 온 벽면이 변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정치범 지위를 요구하면서 저항의 의미로 죄수복 착용 거부, 그리고 일체의 씻는 행위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생을 포기하는 것보다 죄수가 되는 것이 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은 음식과 본인의 변을 섞은 반죽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창살 밖으로 내민 팔을 통해서만 햇볕을 느낄 수 있고, 오직 가족면의 시간에만 인간다운 차림새가 허용됩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을 강제로 씻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이 동반됩니다. 이 영화의 25분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바로 바비 샌즈입니다. 그는 이 교도소에 갇힌 75명의 IRA 대원들의 리더이고, 면회 시간을 통해 외부 지도부에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협상을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이 수용자들은 몸을 씻었고 교도관들은 사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복은 본인들이 자유로이 입고 들어왔던 복장이 아니라 어린이나 입을 법한 옷이었습니다. 이에 바비 샌즈를 시작으로 일제히 집기를 벗으면서 단체 행동에 들어갑니다. 정치범이라는 신분과 자유를 상징하는 복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질적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파기되자 교도소는 보복으로 항문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에 투입된 신입 기동대원은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떨고 있지만 구타를 당하고 있는 바비 샌즈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해탈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처음에 등장했던 교도관이 보복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타협을 위해 시작한 협상이 오히려 더 큰 복수의 연속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비 샌즈는 친한 신부를 불러서 3월 1일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본인을 시작으로 75명이 2주 간격으로 단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샌즈와 마찬가지로 공화주의자인 신부는 생존에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죽음은 한낱 호기로움일 뿐이라면서 말립니다. 하지만 샌즈의 결심은 확고했고 66일간의 단식 끝에 사망합니다. 영국 정부가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한 7개월 뒤에서야 단식이 끝났고 그 과정에서 9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18명의 교도관이 IRA에게 살해당했음을 밝히면서 이 영화는 끝납니다. 이 영화는 대변과 폭력으로 표현된 끔찍하고 격정적인 전반부와 하얀 배경의 단식으로 표현된 조용하고 경건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영국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표현한 전반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극적 효과도 없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더 심오한 영역은 아일랜드 독립이라는 구체적인 상황보다도 바비 샌즈라는 인물로 표현된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이 영화를 예술적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는 샌즈와 신부가 나누는 17분간의 대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없이 실제로 살을 빼서 단식을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입니다. 다시 대화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는 샌즈의 단식 계획을 듣고는 곧바로 이 단식이 일반적인 단식 투쟁과는 다름을 알아챕니다. You start a hunger strike to protest for what you believe in. You don't start already determined today, or am I missing something here? I want to know whether your intent is just purely to commit suicide here. 그러고는 마치 이런 방식의 투쟁이 정당한지 혹은 효과적인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듯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신부는 독립 이전에 생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살이 초래할 고통과 부도덕함, 그리고 전략으로서의 무의미함을 말합니다. 반대로 샌즈는 바깥에서라면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논쟁이 아닙니다. 단식의 옳고 그름을 관객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이 영화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애초에 센즈는 이 대화를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심이 끝난 센즈에게 오직 실천과 죽음만이 남아있고 누군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미 죽기로 결심한 자 센즈는 아일랜드 독립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개인을 포기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그가 염원하던 자유나 존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즈는 그가 개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을 위해 신부를 불렀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Then support us.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승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단식은 혼자만의 자살이 아니라 IRA 대원들에게 따라서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에게는 단 한 명이라도 이게 맞다고 말해줄 사람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가 자살해도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고 다음으로 말합니다. God's gonna punish me. Well, if not just for the suicide, then he'd have to punish you for stupidity. 그리고 신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This is why you called me here. Not 100% sure of yourself. 센즈가 이에 답하지 않으면서 잠시 정적이 흐르고 화면이 센즈의 정면을 잡는 앵글로 바뀌면서 약 5분간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그는 12살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망아지를 발견했고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자신이 망아지의 목숨을 끊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신부에게 혼났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망아지에게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친절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망아지를 죽이는 죄악을 범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장 현실적인 친절을 위해서 때때로는 스스로 죄악을 뒤집어 쓰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고 12살의 센즈는 그걸 망설임 없이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망아지를 죽이는 행위와 자신의 단식 자살은 같은 의미인 것이고 자신은 언제고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대화가 신부에게 구원을 바라면서 해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뒤의 일화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단식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신으로부터 죄인이 되는 고통마저도 감내하겠다는 항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20분의 단식 장면은 투쟁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순교와 같은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센즈가 있을 뿐 더 이상의 폭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는 75명의 목숨을 두고 영국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은 이미 죽을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자살이 아니라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66일인 것입니다. 그의 단식이 순교로 표현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단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얼스터 민병대원은 아일랜드의 독립을 반대하는 왕당파, 즉 센즈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가 센즈 앞에 서게 됐는지는 영화에서 표현되지 않지만 죽어가는 센즈가 그의 앞에 우뚝 서는 모습, 그리고 민병대원이 쓰러진 센즈를 안고 나오는 모습은 가히 예수와 로마군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죽음을 앞둔 센즈에게는 12살의 자신이 환영으로 나타납니다. 단식이라는 물리적 고통과 자살이라는 도덕적 고통 사이에서 가장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위안과 확신을 얻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스티브 맥퀸 감독의 헝거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31세였던 마이클 패스벤더를 세상에 알린 작품이기도 한데요. 단식 장면을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체중 감량까지 감내했던 그의 연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헝거를 리뷰한 토토시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